여러분 안녕하세요. 발칙한 뉴스 정혜림 아나운서입니다. 어제 국감장에서는 정말 귀를 의심케 하는 발언들이 쏟아졌습니다. 그 주인공은 다름 아닌 자유한국당 소속의 여상규 의원. 자신이 고발되어 있는 패스트트랙 사건에 대해서 검찰에서 함부로 손댈 일이 아니라며 수사에 외압을 넣는 것은 물론이고 이에 항의하는 여당 의원에게 웃기고 앉아있네 병신 같은 게라고 욕설을 내뱉기까지 했습니다. 국민이 모두 지켜보는 자리에서 마이크에다 대고 검찰에 대해서 압박을 하고 거기다 동료 의원에게 욕설을 하는 이런 분이 국회의원, 그것도 법사위원장 자리에 앉아있을 자격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발칙한 뉴스 이야기로 시작해봅니다. 네, 여러분 어서오세요. 발칙한 뉴스 정혜림입니다. 어제 이 기사 접하고 정말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여상규 법사위원장의 편파적인 진행이야 워낙 말이 많았지만요. 논란이 많이 됐지만 이렇게까지 노골적인 이야기를 하실 줄은 정말 상상도 하지 못했었거든요. 기사도 이렇게 보셨겠지만 여상규 법사위원장 패스트트랙 충돌은 정치 문제, 검찰 손댈 일 아니야? 라고 했다는 이 기사입니다. 사건의 발단은 자유한국당 소속인 여상규 법사위원장이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을 향해서 직접 앉혀다 놓고 지금 야당 의원들이 패스트트랙 관련해서 저지하려다가 많이 고발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순수한 정치 문제라며 검찰에서 함부로 손댈 일이 아니다 라고 주장하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여상규 위원장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바른미래당 최희배 의원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감금하면서 카페 문 앞에 아예 쇼파를 대고 앉아있고 이랬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국회법 위반 및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고소 고발을 당한 상태입니다. 한마디로 수사 대상에 오른 당사자가, 그것도 법사위원장이 자신이 직접 고발당한 사건을 수사하지 말라고 검찰에 외압을 가한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죠? 심지어 여 위원장은 패스트트랙 의결 자체가 국회법을 위반하는 불법 사고임에 의해서 의결이 이루어졌다. 이걸 가만히 보고 있는 야당 의원이 의원인가? 라고 하면서 자신의 행위가 정당하다고 강변을 검찰 앞에 놔두고 강변을 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아니 그런 얘기는 법사위에서 국정감사한답시고 검찰 불러다가 갑질하듯 하실 게 아니고요. 내 얘기 좀 들으라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소환 조사에 응해서 말씀하시라고요. 소환 조사는 가지도 않으면서 왜 거기다가 검찰 불러다가 갑질하듯이 거기 앞에다가 자기 얘기하면서 검찰은 관여하지 말라고 그딴 얘기를 하고 계시는지. 심지어 그는 대박인데 철저하게 수사할 것은 수사하고 수사하지 말아야 될 것은 수사하지 말고 이러는 것이 진정한 용기 있는 검찰이라며. 제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사건들을 수사하는 검사님들께 한 말씀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고 오시니까 오해하지는 말고 잘 판단해서 수사해 주길 바란다 라고 당부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오해하지 말라니요. 이건 오해할 것도 없이 빼박 수사 외압인데 뭘 오해를 안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 고발된 사건을 수사할 것은 수사하고 수사하지 말아야 될 것은 수사하지 말라고 그런 얘기를 법조인 출신이라는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지. 고발이 돼도 검찰이 판단해서 이거는 수사해도 될 만한 사건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서 알아서 판단하라고 대놓고 검사들에게 정치적 판단으로 수사를 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법조인 출신께서. 이런 참... 아니 익히 이분이 이런 분인지 알고 있었지만 여상규 의원이 어떤 시절을 보냈는지, 법조인 시절에 그 판사 시절에 어떤 식으로 하셨었는지 너무나도 잘 알 것 같습니다. 아니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 들어놓는데 당연히 민주당 의원들이 항의를 안 할 수가 있나요? 당연히 민주당 의원들은 여 위원장의 발언이 수사에 압력을 가한 것이라고 규정하며 강력하게 반발을 했습니다. 특히 민주당 김종민 의원이 여상규 위원장 질의를 듣고 충격을 받았다. 저도요. 완전 충격. 당연한 거 아닌가?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 수사가 적절하지 않다. 사실상 수사를 하지 말라는 취지로 발언했는데 문제는 이분이 검찰 수사를 받아야 할 당사자다라고 이제 비판을 한 거죠. 그러면서 수사를 받아야 할 대상이
지금 수사기관에 대해서 수사하지 말라? 부당하다? 이런 주장 할 수야 있지만 남부지검 조사실 가서 그 말을 해야 한다. 국정감사장에서 감사위원 자격으로 해서는 안 될 말이다 라며 여 위원장은 이 발언을 취소하고 사과해야 한다. 이건 국회 모독이다 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너무나도 이건 딱 맞는 이야기를 당연히 해야 할 지적을 하신 건데요. 그죠? 아니 국정감사장에서 감사위원이 그런 이야기를 하실 게 아니잖아요. 그것도 본인이 그 수사를 받아야 할 당사자면서. 근데 이런 정말 똑부러지는 말에 여상규 위원장이 찔려서 그랬는지 어쨌는지 질문이나 하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 라며 버럭 소리를 질렀다고 합니다. 아니 쓸데없는 소리는 되게 하셨잖아요. 진짜 어처구니가 없네 아주. 심지어 여 위원장은 뭐라고 하냐면요, 김종민 의원이 법조 출신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지만 법을 좀 알아야 될 것 같다며. 아니 법을 몰라도 수사 대상인 당사자가, 그것도 국회의원이 법사위원장으로서 감사위원으로서 그 자리에서 검찰에게 수사를 하래 말해 너는 빠져라 이런 얘기를 수사 외압을 넣고 이런 게 법을 몰라도 다 아는 거 아닌가요? 법을 대체 어디로 배우셨길래, 어디서 법을 배우셨길래 지금 이딴 얘기를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심지어 뭐라고 하시냐면요, 똑같은 강도로 누가 어떤 고발을 하든 고발만 하면 불려가지고 똑같은 강도로 수사를 해야 한다? 이건 정의가 아니다. 그걸 가지고 공정이라고 할 수 없다 라며 지금 이렇게 정의에 반하는, 또 경우에 따라서 이것저것 무작정 고발하는 민주당의 행태가 그렇다라고 비난을 하기도 했습니다. 뭐라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분은 똑같은 혐의라도 사람에 따라서 다른 강도로 수사해야 한다. 당사자가 누구냐에 따라, 어떤 대단하신 분이냐에 따라 똑같은 혐의라도 수사를 달리해야 된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잘나디 잘난 법조 출신이시라는 여상규 위원장께서 그런 얘기를, 똑같은 상황이라도 국회의원쯤 되고 이러면 봐주고 달리 수사해야 된다고 그 얘기 지금 하시는 거예요? 법조 출신이신 분이. 네. 여태 수사기관들이 왜 그렇게 다르게 나오는지, 일반인들과 그 대단하신 양반들과 수사를 달리하는지, 재판들은 또 다 왜 그따윈지, 법조인 출신의 사고방식이 이따위니까 그렇게 나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하네요. 보여주네요. 그렇죠? 그러면서 여 위원장은 위법한 사부임이고 그로 인해 패스트트랙이 가결됐기 때문에 이 패스트트랙은 무효라는 주장은 당시 야당 정치인이라면 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 글쎄요? 그런 관점에서 반대했던 것이고 그 행위는 굳이 따지자면 정당행위다. 위법성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입장을 고수했다고 합니다. 네, 본인의 일방적인 주장은 잘 들었고요. 너무 일방적인 주장 잘 들었고요. 근데 그런 주장은 아까도 이야기 드렸지만 국민들이 지켜보는 그것도 국감장에서 검찰 불러다가 할 게 아니고 검찰 수사에 응하셔서 소환조사 받는 자리에서 하시라니까요. 그런 주장 하시라고 소환조사 하는 거잖아요. 아니 무슨 법조 하시는 분이 법대로 하셔야지. 이게 무슨 구질구질한 작태란 말입니까? 그렇지 않나요? 이 같은 여 위원장의 황당한 해명에 대해서 민주당 의원들의 항의가 계속됐고요. 그러자 이를 제지하던 여 위원장이 마치 혼잣말을 하듯, 이거 혼잣말이었을까? 들으라고 한 거 아니었을까요? 아무튼 혼잣말을 하듯 김 의원에게 욕설을 내뱉었습니다. 듣기 싫으면 귀 막아라. 원래 듣고 싶은 얘기만 듣지 않느냐? 라며 누가 당신한테 자격받았어? 웃기고 앉아있네. 병신 같은 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제가 한 말은 아니고 이분이 그렇게 얘기하셨다고, 이런 얘기를. 아니 그러는 여상규 위원장께서는 누구한테 그런 자격을 얻으셨는데요? 누구한테 그런 자격을 받았길래 이렇게 대체 그런 꼰대질하라고 대체 누구한테 그런 자격을 받으셨길래 이런 말도 안 되는 검찰을 향한 수사 외압에다가 욕설까지 내뱉고 계시는지. 당시 국정감사장 안에서는 이렇게 혼잣말 하듯이 말해서 현장 소리에 묻혀가지고 잘 들리지 않았는데, 이게 이제 고스란히 인터넷을 통해서 이렇게 방송이 되면서 생중계가 되면서 난리가 나게 됐죠. 그러니까 추후에 이제 이것 때문에 뒤늦게 논란이 커지니까 여 위원장이 회의 진행상 항의하는 걸 막으려고 하다가 그런 과정에서 흥분이 일어나고 제가 그런 얘기까지 나간 것 같다. 영상이 있다고 하는데 제가 그때 좀 흥분한 건 사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 영상 없었으면 절대 그런 적 없다고 딱 잡아뜯겠는데, 그죠? 그러면서 여 위원장은 흥분해서 정확한 표현이나 말이 기억나지 않는데 상대방의 얘기가 극도로 귀에 거슬려서 제가 그런 말을 했을 수 있다. 아니, 상대방은 전혀 뭐 욕이든 뭐 이런 얘기 전혀 하지도 않았는데 왜 혼자서 흥분해서 뭐 욕까지 하고 막 난리신지 난 이해가 안 가네. 그러면서 뒤늦게야 김 의원 미안하다, 사과한다, 이해해주길 바란다. 절대 이해 못하겠는데요? 아니, 지켜본 국민들이 이해 못하겠는데? 어이가 없네 아주. 그러면서 자신의 발언을 속기록에서 삭제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참 어이가 없어가지고 뒤늦게 자기가 보기에 병신 같은 게 이런 얘기까지 나오니까 자기가 생각하기에도 이건 좀 약간 찔린다 이런 생각이 들었나 봐요. 어처구니가 없죠. 아니 근데 잘 기억이 안 나신다뇨. 본인이 하신 발언을, 그것도 방금 전에 한 말을 이렇게까지 기억 못 하시는 거면 기억력에 문제가 있으신 거 아닌가요? 그 자리에 이렇게 계시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어? 아니 그리고요, 어쩌면 기억이 안 나시는 그 이유가 워낙 습관적으로 평소에도 이런 언어를 많이 쓰시다 보니까 그냥 막 튀어나온 게 아닐까, 습관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뭐 평소에 여상규 위원장이 여당 의원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주 잘 알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는지 너무 잘 알겠네요. 아니 뭐 어떻게 생각하는 거야 뭐 글쎄요, 자기 자유라고 하지만 이런 식으로 국민들이 다 지켜보는 가운데 막말을 내뱉는다는 건 애초에 조심하려는 생각조차 없는 것 아니에요? 그죠? 진짜 여당 의원도 그렇고 국민들을 어떻게 봤으면, 국민들을 얼마나 정말 우습게 봤으면 이런 식의 이야기가 막 그냥 튀어나올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관련해서 민주당에서는 여상규 위원장을 윤리위에 제소하겠다는 입장을 현재 밝혔습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여 의원은 검찰 소환 조사를 거부한 피고발인 신분이다. 검찰 소환 조사를 거부한 피고발인 신분이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소속 의원에게 검찰 출석을 하지 말라고 명령하더니 소속 의원이 본인 등에 대한 수사 중지를 요구했다. 국감장에서 본인 수사 중지를 요구하는 건 헌정사상 처음일 것이다 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세계 어느 나라 의회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희극일 것이다. 비극 아닐까요? 희극 아니라 정말 비극인 것 같은데. 여 의원은 한술 더 떠 패스트트랙 사태 수사 중지가 검찰 개혁이라는 망언까지 선보였다. 지켜보는 국민은 안중에도 없었다 라고 지적을 합니다. 원내수석 부대표인 이원욱 의원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여상규 의원 모두 법조인 출신인 점을 또 강조했는데요. 이 의원은 두 분 모두 율사 출신인데 이런 말을 하다니 어처구니가 없다. 아무리 검찰을 압박해도 패스트트랙의 시간은 째깍째깍 가고 있다. 거리 정치를 아무리 한다고 해도 패스트트랙 시간까지 멈출 수 없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지금 여 의원을 국회 윤리위에 제소할 방침이라고요. 이 원내대표는 여 의원은 법사위원장 자격이 없다. 당장 그 자리에서 내려올 것을 요구한다 라며 오늘 우리 당은 윤리위에 여 의원을 제소한다. 윤리위 구성이 안 돼 심사는 어렵겠지만 역사에 기록돼서 후손들에게 불명예로 남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또 윤리위 구성이 안 돼서 심사가 어렵나 봐요. 진짜 일단 제소를 하는 것만으로 만족해야 되는 분데, 아니 이런 사람이 정말 법사위원장으로 앉아있다는 게 너무 진짜 이런 사람에게 법사위를 맡겨야 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 거듭하게 됩니다. 근데 검찰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던 건 어제 여상규 위원장만이 아닙니다. 진짜 어제 대박이었는데요. 이번 조국 장관 이슈와 관련해서 내내 검찰과의 내통 논란을 빚었던 분이죠.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이요. 이번 국감장에서 아주 대놓고 조국 법무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 방법을 구체적으로 검찰에 주문을 하고 검찰은 또 이에 수긍하는 진풍경이 연출이 됐다고 합니다. 요 기사인데요. 조국 수사 이렇게 하라. 주광덕 주문에 서울중앙지검장 창구하겠다. 진짜 어처구니가 없죠 아주. 어제 열린 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이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들에게 조 장관 딸의 서울대 공익인권센터 수료 의혹과 관련한 수사 상황을 구체적으로 캐물었습니다. 아니 수사 상황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캐묻는 게 이거 이미 진행 중인 사안인데요. 이건 너무나도 심한 월권 아닌가 싶은데요. 우선 오전 질의에서 주 의원이 조 장관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변호인단이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가 주최했던 국제학술대회에 조 장관이 딸이 참여한 증거로 언론에 밝힌 동영상 캡처 화면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정 교수의 변호인단이 해당 동영상 속 어떤 인물이라고 이제 조국 딸이라고, 이 여성이 조국 딸이라고 주장을 했는데 이 사람이 정말 조국 장관 딸이 맞냐 이렇게 이제 물은 겁니다. 배 지검장이 이에 대해서 이제 좀 구체적인 답변을 피하니까 조정 딸 맞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좀 그렇잖아요. 수사 진행 중인 상황인데. 그러니까 조 장관 일가 수사를 지휘하는 송경호 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에게 과학적 기법과 검증 기준으로 동일인 여부 수사할 계획 있냐 이러자 이제 송 차장 검사는 구체적인 수사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적절치 않다라고 이제 답을 했습니다. 아니 그렇잖아요. 당연한 거죠. 수사 진행 중인데 뭐 방법으로 어떤 뭐 수사할 계획이 있냐, 뭐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걸 얘기하는 수사 진행 중인 사항을 이렇게 꼬치꼬치 캐묻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잖아요. 상식적으로. 아니 뭐 얼마나 마녀 사냥을 또 해보려고 이 난리신지. 아니 그리고 솔직히 뻔히 그 얼굴이 다 나오는 영상인데 거기 자기가 아니라고 하겠습니까? 주변에 사람들 다 있는데 뻔히 알 텐데 그잖아요. 하지만 오후 질의에서도 멈추지 않고 주 의원은 또 이 문제 캡처 화면에 등장한 인물이 조 장관 딸하고 동일인이 맞는지를 확인하라고 검찰을 상대로 거듭 압력을 행사했습니다. 제발 아니길 바라는 거겠죠. 주 의원이 제보에 따르면 조국 측이 공개한 사진에 나온 사람이 조국 딸과 머리 스타일이 다르다고 한다. 머리 스타일은 묶어도 다르고 풀어도 다른 것 같은데. 근데 뭐 신속하게 과학적 수사 기법을 이용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자 배성범 지검장은 의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이미 확보된 자료들을 토대로 과학적 수사 기법으로 신속히 수사하겠다 라고 수긍을 했답니다. 아니 무슨 검찰이 바보도 아니고, 아니 그리고 내놓는 사람도 자기가 아닌데 그 뻔히 다 들통날 걸 자기가 아닌데 나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게 스치듯 나온 것도 아니고 뻔히 앉아있는 사진에서 영상에서 나와 있는 얼굴인데 그지 않습니까? 아 그걸 어떻게 몰라요. 바보도 아니고. 다른 사람을 두고 맞다고 해주겠어요 그게? 적어도 그 행사 참석했던 사람들은 다들 알 테고 그럴 텐데 진짜 이걸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이야기를 그것도 국감장에서 검찰 불러다가 캐묻고 있으니 하긴 뭐 그 표창장도 그 논란 많은 표창장도 끄트머리 잘라가지고 오려서 붙였다고 하시는 양반들인데 오죽할까 싶습니다만은. 예. 더 중요한 건 그 수사 내용도 내용이지만 정치인이 지금 구체적으로 수사 방법에 관여하거나 압력을 행사하는 것을 넘어서 정치적 중립과 독립을 유지해야 할 검찰이 수사와 관련한 정치인의 이런 주문을 따르겠다고 공식적으로 받아들이는 굉장히 비정상적이기 짝이 없는 대화를 국감장에서 버젓이 했던 겁니다. 아주 그냥 주광덕 의원 수사 지휘를 직접 하시지 그래요? 어? 무슨 자기가 검사인 줄 아나 봐. 그럴 거면 배지부터 떼시든가. 더군다나 주광덕 의원은 이 배지검장과 같은 사법연수원 23기 동기이자 같은 검찰 출신이라고 하고요. 송 차장 검사의 6기수 선배라고 합니다. 아우 덕분에 아주 돈독하게 주거니 받거니 잘하시던데 끝나고 나서 뭐 어떻게 압수하고 훈훈한 이야기 좀 나누셨나요? 어? 그래서 검찰발 피의 사실이 그렇게 수월하게 유포가 잘 됐나 봐. 조국 장관이 그 압수수색한 검사랑 통화한 것도 아무도 모르는데 혼자만 알고 계시고 그죠? 그러면서 뭐 검찰에서는 자기가 유출한 게 아니라는데 누가 봐도 장난해? 그죠? 주광덕 의원의 이런 발언은 구체적인 수사 실무에 대한 내용이고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조 장관을 겨냥한 수사 자체는 엄정해야 한다라고 주문하면서 뭐 검찰의 먼지떨이식 수사나 수사정보 유출 행태 등 전반적인 수사 관행을 문제 삼은 이런 것과는 완전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검찰은 민주당 의원들이 이러한 수사 관행이 문제가 있다라고 문제점을 지적하니까
그냥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겠다며 원론적인 답변을 내놓거나 즉답을 피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하죠. 어느 편에 서 있는지 검찰이 지금 어떤 식으로 자유한국당과 얼마나 돈독하게 내통을 하고 있는지가 딱 드러나는 모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유 뭐 주광덕 의원은 이제 감출 생각도 안 하는 모양이네요. 그죠? 직접 이렇게 조국 수사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검사한테 불러다가 그냥 지시를 할 것 같으면 국회의원 배지부터 떼고 말씀하시라 거듭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요. 진짜 이런 아까 여상규 위원장이나 주광덕 의원 이런 분들이 하고 있는 게 전형적인 수사 외압이다. 수사 외압 정도가 아니라 무슨 수사 지시 가이드라인까지 주고 있는 상황인데 지시를 하고 있는데 정말 이런 걸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 절대 아니다라는 거고요. 뻔뻔하게 어떻게 대놓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자기들 수사는 하지 말라 그러고 조국 수사는 이런 것까지 더 해야 된다. 더 해라. 막 압박까지 놓고. 야, 정말 얼마나 이런 일들이 그동안 많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검찰 입장에서는 지금 검찰 개혁 앞두고 있고 얼마나 싫겠어요. 검찰 개혁 막아주는 열심히 검찰 또 실드를 해주셨다고 하던데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검찰과 짝짝꿍 맞춰서 자유한국당이 검찰과 짝짝꿍 맞춰서 얼마나 지금 이 사태를 벗어나고 싶어하는 이런 상황을 넘겨보고 싶어 하는지가 드러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아무튼 어제 있었던 국정감사 이야기를 좀 드렸고요. 다른 소식 하나 더 전해드릴게요. 지금 제가 방송을 하고 있는 시점에서는 촬영을 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는 아직 그 관련한 기사나 영상, 사진이 뜨진 않았는데 오늘 오전 11시 정도에 서초구를 지역구로 둔 자유한국당 박성중 의원이 기자회견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근데 내용이 정말 기가 막히대요. 뭐라냐면요. 서초동 주민 피해주는 조국 법무부 장관 지지 관제 데모 중단 촉구 기자회견이라고 합니다. 아니 서초동에서 했던 집회에서 관제 데모는 그 우공당 집회밖에 없었는데요. 우공당 관제 데모지 나머지는 다 자발적인 시민들 집회였는데 관제 데모는 우공당 하지 말란 얘기였나? 글쎄 뭐 어쨌든 서초구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의원이 자기 지역구에서 자기가 원치 않는 이런 집회가 대대적으로 계속해서 일어나는 게 굉장히 불쾌했나 봅니다. 근데 뭐 글쎄 물론 불편하신 분들도 서초구민들 중에 있겠지만 역시나 서초구민인 제 입장에서는 너무 괜찮던데요? 응? 재밌는 공연도 막 해주고 토요일에 지역사건도 막 바짝 살고 그리고 뭐랄까 다른 걸 떠나서 박성중 의원이 이러시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희 뭐 이런 문자도 서초 구민들한테 보내시더라고요. 보이시나요? 이게 그 10월 3일 전에 박성중 의원이 진짜 200만 모인다. 10월 3일 광화문 총집결이라고 하면서 서초 구민들한테 광화문 총결집하자고 문자까지 이렇게 보내시고 진짜 어이없죠. 서초구에서는 안 되고 종로구는 괜찮다 이런 얘기신가? 서초구민들은 괜찮고요. 시끄럽게도 실제로 종로구에 오히려 거주하는 분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청와대 앞에서 도로 점거하고 기도회 중인 보수 분들 아주 아침 7시부터 밤 12시까지 마이크에다 대고 통성 기도를 매일 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밤에 가면 거의 뭐 귀신 곡하는 소리처럼 들려가지고요. 주민 민원들이 아주 쏟아지고 있는데 이분들 경찰 말도 안 듣는데요. 동네에 뭐 저녁 산책하고 이러던 사람들 다 사라지고 동네 애들도 놀 공간이 없다고 불만 솟구치고 있다고 하는데 누가 더 민폐일까요? 누가 더 민폐일까? 아니 그렇지 않아도 지금 내일 또 한글날 맞아서 그분들도 집회하신다면서요. 대대적으로 또 대규모로 하실 거라고 광화문에서. 관련해서 오늘 그 황교안 대표가 기자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대요. 자유우파 세력이 하나 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며 문재인 정권의 폭정을 막기 위해 시민사회단체가 하는 집회에 저희가 동참해서 힘을 모으고자 하는 취지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어머, 시민사회가
하는 집회라니 말은 바로 하셔야죠. 한기총이 하는 집회겠지. 그렇잖아요? 뭐 그래서 어쨌든 당 차원 집회는 열지 않지만 의원이나 당원들은 9.1 집회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취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황 대표도 9.1 집회에 참여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그리고 홍준표 전 대표 등 야권 인사와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개인 자격으로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아주 대놓고 이제 한기총과 손을 제대로 잡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너무 웃기지 않나요? 당 차원 집회는 아닌데 적극적으로 동참하라니 이게 뭔 소린가. 그 예전에 동원령 내렸던 거 걸려서 그런가? 아니면 동원령 하면 중앙당 차원에서 이제 돈을 좀 주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지금 자유한국당이 돈 굉장히 없다고 많이들 얘기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번 3.1 집회 때도 뭐 지역에서 다 뭐 사비로 그 지역구에서 당원 협의회, 지역 당원 협의회 차원에서 지역 차원에서 자기들이 돈 내가지고 눈치 보면서 올라왔다 뭐 이런 얘기도 드리고 하던데 돈 줘야 되니까 자발적으로 오라는 얘기인지 뭔지 모르겠습니다. 가뜩이나 지금 총선 때문에 지역에서는 어떻게든지 글쎄 자리 하나 확보해 보려고 중앙당 눈치 보느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듯한데 너무 싫을 것 같아. 그죠? 아무튼 뭐 계속해서 한번 해보시고요. 어디 한번 이번엔 좀 골다공증 집회 말고요. 좀 빼곡하게 진짜 채워서 사람들 잘 채워서 그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폭력, 욕설, 성추행 이런 것들 난무하는 집회 말고 제대로 된 집회 모습을 제발 좀 보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가뜩이나 한글날이라서 내일 또 거기 앞에 또 세종대왕상도 있고 이러잖아요. 거기 또 많은 분들이 가족 단위로 놀러 가려고 했다가 얼마나 놀라실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미리 좀 아셔야 돼. 괜히 갔다가 괜히 갔다가 좀 난감한 상황 직면하게 되실까봐 걱정스럽네요. 주변에 좀 알려주시고 그 자리는 좀 피해주시고 했으면 좋겠고 끝나시고 나면 제발 좀 쓰레기나 치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발적으로 좀 주변에 종로 구민들에게 민폐 끼치지 마시고 네, 그렇습니다. 오늘 발칙한 뉴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자유한국당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훌쩍 갔네요. 내일은 한글날 공휴일이라서요. 발칙한 뉴스가 방송을 하지 않고요. 9일 지나서 10월 10일에 발칙한 뉴스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내일 하루 좋은 하루 보내시고 발칙한 뉴스 10일 목요일날 다시 만나요. 그럼 여러분 목요일날 만나요. 안녕.